이 양문석 이 편법 대출이 네. 아니라 실제로는 편법 이거는 불법 대출이다라고 금감 원장도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금감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흑과 백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불법 대출이 맞습니다. 확실해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이 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원래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특수검사 출신이고 사실 되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그저께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에 네. 금감원에서 조사반 5명이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모레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보고를 받았겠죠, 중간에. 네, 네. 이미 보고받은 언론을 보고한 게 아니라 이미 중간에 조사관들이 사흘째, 어저께 이틀째 한 조사 보고를 보고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건 네. 불법이다. 그래서 바로 어저께 새마을금고에서 나왔잖아요. 환수 조치하겠다. 네. 지금 양문석 씨는 집을 팔겠다. 집을 팔아서 다 갚고 뭐라 그랬죠? 기부하겠다 그랬는데 모르겠고 금고에서 돈 내놔. 그렇죠. 딱 통보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등기 우편으로 오늘 등기 우편으로 양문석 측에게 대출금 환수 조치 통보를 하겠다라고 네. 새마을금고가 밝혔는데요. 요게 대출 목적이랑 다르게 사용한 경우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집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쓰고 네. 빚 갚는 데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한 다음에 회수 절차에 나서는데요. 요거는 아마도 한 달 내에 갚아라, 2달 내에 갚아라, 한 달 내에 갚아라 정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양문석 후보는 또 선거도 해야 되고 치러야 되고 집도 또 정리해야 되고 이래저래 바쁜데 집 정리는 뭘 정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집한다 그러고 집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네. 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네. 후보는. 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검찰 독재 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송영길이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법치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지금 사례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잖아요. 네. 저 송영길 씨가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 때 테레비 카메라를 들여와 갖고 연설을 녹화를 한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오후 7시 반에 오늘이네요. 4일 오후 7시 반에 KBS 광주 지금 송영길 씨가 광주로 출마하지 광주 않습니까? 서갑에 광주 서갑이 출마했습니다. 출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광주 KBS에서 오늘 오후 7시 반부터 10분 동안 송영길 대표의 선거 유세 방송을 해준답니다. 네. 이미, 이거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걸 허가를 한 겁니다. 법무부가 서울 구치소 안에서 예. 국회의원 그 후보 연설을 허락해 달라라고 송영길이 신청을 하니까 네,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줘서 KBS 카메라가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송영길의 연설 장면을 녹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양심수인가요? 그러니까요. 민주화 운동하다 독립운동하다가 간 네.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이런 양심수라고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이런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건 못 누려봤거든요. 송영길 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저런 정도의 걸 누리는 거죠? 송영길 입장에서는 양심수인가요? 송영길 입장에서는 이거 나만 특혜달라는 거 아니야. 2004년에 17대 총선을 앞두고 예.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박주선 의원이 당시에 수감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옥중 출마를 했습니다. 그럴 때도 교정 당국이 허가를 해서 옥중 방송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고요.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법치의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은 보니까 징역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네. 결국 고법에 가가지고 파기환송해서 벌금 80만 원. 네.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또 유지했다고 유지했죠. 하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치 광주 유권자들은 네. 송영길은 봐라. 송영길 죄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법원에서 저렇게까지 허락을 해줬다는 거는 송영길이 죄 없는데 억울하게 갇혀 있다라는 네. 인식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유권자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예. 지금 송영길 씨는 말입니다. 재판을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예. 아니 당신은 보석 안 돼. 왜냐? 당신은 나가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 보여. 라고 해서 보석을 불허하니까 심리적 충격받아서 재판 못 나간다 이러고 한번 땡깡을 놨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저께 있었던 재판에는 아예 출석을 안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피고인이 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아파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뭐 심리적 공황으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변호인들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송영길의 변호사가 지금 14명인데요. 14명 중에 한 명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재판을 거부하는 사보타지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법원을 무시하고 네. 재판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 그 재판부가 또 옥중 연설을 하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심리적 뭐 공황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재판도 못 받을 정도의 네. 상태인데 선거 유세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골 때리는 거는요. 재판부가 어저께 정말 이 재판을 사보타지하는 변호인들까지 안 나왔다 하는 그러니까.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판사가 배할도 없습니까? 재판부 저렇게 무시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게 만약에 우리 이수진 판사였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재판부 무시하는 겁니까? 법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예요 지금? 그럼 절대 안 해주셔야죠. 당신이 지금 법 무시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물론 당신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도 봐라 지금 이렇게 대놓고 네. 사법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내놓은 코멘트 한번 볼까요? 네. 피고인이 즉 송영길이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예. 연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안 나오면 다음 재판부터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 원래 불출석 재판을 하더라도 증인이 안 나오더라도 변호인은 있기 때문에 불출석 재판이 예. 가능한데 실제로 변호인까지 안 나오면 불출석 재판을 하면 이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퍼질 수 있는데 그렇죠. 저 재판부가 아니 난 그래도 불출석 재판이라도 할 수 있어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도요. 뭐라고 하냐면 선거가 끝나면 심리적 불안감도 어느 정도 완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15일 재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름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네. 허경무 부장판사입니다. 정말 순한 분이에요. 네. 네? 허경무 부장판사를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심리적 불안감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으시니까 네. 고객님 총선 끝나시고 모실게요. 네. 이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네. 피고인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네. 꽉 차 있는 네. 훌륭한 판사님. 뭐 법률 서비스를 국가가 재판부가 국민을 상대로 네. 하지만 확정이 될 때까지 어쨌든 최선의 그런 서비스 정신을 네. 보인다는 것도 저분에서도 소신일 수도 있죠. 뭐 부디 송영길 여러분 저분 이름 아셨으니까 혹시라도 주위에서 저분이 주재하는 재판에 가시면 송영길 때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해주세요라고 네.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왜 송영길만 봐주냐, 특혜주냐. 네. 이 나라 만인이 정말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 아니냐. 네. 야, 내가 사람 좀 때렸으면 어때? 나 지금 심리적 공황 때문에 내 재판 못 나가. 야, 변호사도 나가지 마. 나 남의 돈 사기 쳐먹었지만 나 심리적 공황 때문에 못 나가. 충격 너무 받았어. 나 사람을 죽였지만 나 심리적 공황이야. 이러면 다 봐줄 겁니까? 예,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고객님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면 총선 후에 뵙겠습니다. 고객님 벚꽃이 핀 후에 보겠습니다. 고객님 봄이 너무 날씨가 안 좋으시면 여름에 해드릴까요? 뭐 이럴 겁니까? 근데 이 허경무 부장판사 너무 그냥 허술한데요. 이게 한국경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담당 판사 변호인까지 안 올 줄은 몰랐어요. 네. 이러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몰랐어요. 네.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재판을 그러니까 구속 상태 피고는 불출석할 수가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 상태에서 불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도 한 명도 안 나와서 엉망이 됐습니다. 놀랬습니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에게 정말 네.
정말 너그러운 이 재판부 정말 반성하십시오.